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 비자는 또다시 법 집행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될 절대 가치입니다. 이종걸 실장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죠. 동시에 사퇴설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일부 이제 친박 의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친박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대상은 김선환 검찰총장이고 박사모가 지금 공격을 하는 대상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에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선환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의 배은망덕이다. 이런 어떤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뜻은 그러니까 그 배경은 좀 이렇죠. 왜냐하면 김선환 검찰총장이 이제 고검장이 승진해서 좀 누락됐다가 다시 이제 이 검찰총장으로 고검장이 돼서 검찰총장으로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이 김선환 총장의 아버지가 굉장히 걸림돌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영남대 총장이었고 당시에 이제 그 영남대의 비리와 관련해서 영남대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리를 정면으로 이야기해서 미움을 사고 나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어쨌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친박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의 그것까지도 무릅쓰고 이렇게 검찰총장을 해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그 구속영장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리를 계속 지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뭐 표현도 박사모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은을 입었는데. 성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사실 2017년 12월까지의 어떤 임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을 했냐면 검찰이 중립해야 된다. 지금 표현했듯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정권에서도 그것을 계속 보장하자라는 것이 이제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2015년에 그렇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그 검찰총장으로 선임해놓고 자신들이 그것을 이렇게 흔들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도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단안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게 하더라도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진태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아니 파면돼서 사저에 가 있는 분을 굳이 숨도 돌리기 전에 그렇게 구속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촛불에 줄을 대서 임기를 그렇게 보장하고 싶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촛불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 저런 압력에 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들도 큰 사건, 대형 사건을 치른 다음에 물러난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기수 전 사무총장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 구속한 다음에 본인이 사표를 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명재 검찰총장이었는데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DJ 정부의 아들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옷을 벗었고 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임채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검찰총장은
그와 같은 것이 검찰의 검찰총장의 팔자이고 운명이다. 그것도 이렇게 운명이다. 얘기를 했는데,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이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운명이다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예. 본인이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법불악이라는 그 검찰 존재의 자체가 이와 같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운명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 본인 이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도 운명이다라고 했을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거치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결론을 내리고 청구를 했겠죠. 네,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의 독립권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해서 사실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따라서 어떤 검찰총장의 임기라든가 검사들의 어떤 사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이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임명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지금 뭐 성은을 보답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법을 안 지킨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를 해서 재판을 넘기는 게 검찰의 임무인데 그 임무대로 했다고 너는 뭐 성은을 아니면 뭐 배신자처럼 낙인을 찍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을 아예 선출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검찰이 정치 권력과 멀어지려는 모습, 누가 나를 임명했든지 그거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는 그 이미지,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요. 예전에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이 수첩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시의 영상부터 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네. 그 어떤 얘기를 경청하고 그 많은 얘기를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적고 또 그거를 또 실천을 하고 또 그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걸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메모를 소중히 한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오히려 저는요 메모를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의아해요.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하나? 그러면 기억력이 그렇게 좋든지 또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네. 예. 네. 저게 왜 지금 관심을 받냐면 메모 안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메모하는 수첩이 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 뭐 열심히 그 적기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쓸 때도 수첩 안에 없는 그렇죠. 사람은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수첩 안에 몇 명이 적혔는지 몰라도 실제 쓴 사람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배제되는 사람은 계속 배제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첩 안에 써놨다 하더라도 실제 임명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여러 가지 인사가 계속 해전문 인사나 편입된 인사로 치중되면서 예스맨들만 난무하고 복지부동만 불러오다가 오늘 이 사태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예. 저는 열심히 듣는 게 열심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예. 대통령은 제발 이렇게 쓰지 말고요. 기록은 녹음도 하고 대통령이 예. 가는 자리에 대신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대통령은 열심히 듣고요. 예. 자기 머릿속으로 그 들은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직에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검찰이 관심 있는 거는 저 수첩만 확보를 한다면 대통령에게 뭐 뇌물죄든 강요죄든 그 입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가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어디서 나왔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박 전 대통령은 뭘 보고 지시했습니까? 보고 있었던 수첩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내용이 사실 문장으로 구성돼 있지 않잖아요. 단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우리는 유추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판에 가면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정반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굳이 고집을 한다면 그랬을 때 실제로 그거를 지시했던 수첩의 원 내용과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비교를 하면 어떠한 지시를 어떻게 썼구나 하는 예, 것들이 예, 예.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문장이 구성이 돼요.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러네요.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첩의 행방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 수첩이 청와대에 지금 기록물로 아직도 남아 있느냐.
사저로 갖고 왔느냐. 이게 예. 지금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자료 건- 그림으로도 여러 가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죠. 박근혜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에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로 얘기했던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 수첩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또 불발이 됐지만 혹시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예.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랬죠. 거기에 이런 수첩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증을 확보하는 유의미한 성과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수사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할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 상태였을 경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수첩이 어디에 있느냐? 조응천 의원은 삼성동 자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박 전 대통령을 뭐 수첩 공주라고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손에는 뭐 항상 뭐 이런 조그만 수첩이 있었는데 뭐 그런 수첩들이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아기가 짝짝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이사 과정에서 삼성동 사과로 들고 왔을 가능성이 높지요. 본인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직접 챙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필요성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응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고 예.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이른바 사적 개인 기록물일 수도 아닐 있는 수도 것 같은데요. 개인적 예를 들어서 청와대 마크가 쓰여 있는 그러한 어떤 수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업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 의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청와대 기록물일 수가 있고 예. 아까 지금 그 그림에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망록 같은 개인 기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국가 기록인 그 대통령 기록물이건 아니면은 사적 기록물이건 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어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만약에 썼는 그 내용이 지금 범죄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은 유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그 반면에 거꾸로 예. 제가 만약에 그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그것을 본인은 그와 같은 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예, 양날의 칼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에 하나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입증하는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없다. 뭐 없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죄증을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겠다고 저도 그 아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것이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 그 검찰이나 법원에다 제출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두고 맞추어 보는 그런 절차가 들어갈 재판 가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수첩 한번 보자고 하면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미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이미 때문에 제출. 지금으로서는 검찰로서도 그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예. 이 변호인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본인이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와 같은 개인적인 것을 증거로 우리가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막 복사를 해가지고 내고 원본을 법정에 들고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리인으로서는 그 수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그럴 수 면밀히 있네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재임 중에 중간에 파면이 되면서 저렇게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대통령은 처음이기 때문에요. 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숫자가 역대 가장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탄핵 과정이 3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라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어지간한 부분은 그 남기기보다는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최소한의 공식적인 기록들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그건 뭐 당연히 예. 이 피의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대처를 였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사저로 까기까지 또 이틀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남아있는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야 할 또 기회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검찰에 이렇게 이 통보를 받고 나가기까지도 또 며칠이 걸렸고 그랬죠. 또 나가서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까지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을 갖다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뭐 사적인 기록물이든 뭐 애매한 기록물이든 공식적인 기록물이든 뭐 기록물을 작게 남겼다거나 그랬다고 그것이 비판의 소지는 될 수 있겠지만은 예.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현 예. 상황에서는 최대한 없애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손 변호사님, 이 자택 압수수색이 기소 전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직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안에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예. 압수수색을 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지금도 가능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예. 검찰에서 실제로 자택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 중요한 유죄 입증 증거라면 누가 그거를 삼성전자 자택으로 가져가겠냐. 이미 어디에 다른 곳에 숨겨져 있거나 폐기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확인 차원에서라도 확인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 모든 부분은 사실 박 전 대통령 신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